아버지, 그거 보이스피싱이에요. 딸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지만 이미 3천만 원은 낯선 계좌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68세 박영호 씨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함정에 빠졌는지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는 박영호 씨는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서울에 살고 있는 딸과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은퇴 후 받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집 수리비며 병원비까지 겹치니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은행 대출까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박영호 고객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고객님의 계좌가 현재 금융사기 조직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전 재산이 동결될 수 있습니다. 전화 너머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영호 씨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고객님의 신한은행 계좌 끝자리 1234번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52만 315 맞으시죠? 영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금융감독원에서 걸어온 전화가 틀림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맞습니다만 범죄 조직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대포통장을 만들고 그것으로 돈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이미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수십억 원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긴급히 연락드린 것입니다. 지금 즉시 고객님의 계좌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모든 자산이 동결됩니다. 영호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나마 모아둔 돈마저 동결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가 임시로 안전계좌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거기로 돈을 옮겨두시면 수사가 끝날 때까지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물론입니다. 다만 시간이 매우 급합니다. 지금 당장 은행에 가셔서 송금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영호 씨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마을 농협으로 향했습니다. 휴대폰 너머로는 계속해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지금 은행 도착하셨나요? 네, 지금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창구 직원에게는 절대 이 일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 기밀이라서 노출되면 오히려 범인들이 도망갈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냥 개인적인 송금이라고 하시고 이 계좌번호로 3천만 원을 보내주세요. 3천만 원이요?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고객님 통장에 있는 돈이 3,200만 원이죠. 200만 원 정도는 생활비로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모두 옮기셔야 안전합니다. 영호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확한 잔고까지 알고 있다니 이 사람이 정말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농협 창구에서 송금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전화는 계속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고객님, 송금 완료되셨나요? 네, 방금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4시간 안에 확인 절차를 거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말씀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지자 영호 씨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말 잘한 일일까요? 하지만 이미 돈은 보내진 후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응, 딸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바쁘게 지내요. 아빠는 괜찮으세요? 그게 사실 요즘 돈이 좀 부족해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어. 대출요? 왜요? 생활비도 그렇고 집 고칠 데도 있고. 그런데 며칠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었어. 금융감독원요? 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면서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3천만 원을 송금했는데. 아빠, 그거 보이스피싱이에요. 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뭐라고? 금융감독원에서 그런 전화 절대 안 해요. 아빠 완전히 사기 당하신 거예요. 영호 씨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럼 내 돈은?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제가 서울에서 바로 내려갈게요. 딸이 급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영호 씨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를 보니 며칠 전 그 사람이었습니다. 고객님,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범인들이 고객님의 다른 계좌도 노리고 있어서요. 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전화 너머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남은 200만 원도 위험합니다. 지금 바로 이 계좌로 옮기세요. 아니에요. 전 더 이상 안 속아요. 고객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고객님을 도우려는 거예요. 영호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딸과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나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개인정보를 미리 수집해서 신뢰를 높이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절대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만 이미 여러 대포 통장을 거쳐서 해외로 빠져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서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들을 보니 영호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40대 직장인은 투자 사기로 5천만 원을 잃었고 70대 할머니는 자녀 사칭 전화에 넘어가 2천만 원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20대 대학생도 장학금 사기에 당해서 신고를 하러 온 상황이었습니다. 나이나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경찰과 금융기관의 협력으로 다행히 1,500만 원 정도는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범인들이 사용한 계좌 중 일부가 동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되찾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을까? 딸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범인들이 너무 교묘했던 거예요. 하지만 영호 씨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영호 씨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노인 모임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평소 신중하기로 유명한 영호 씨가 그런 사기에 당했다니요.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제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고 공식 기관 이름을 대니까 점점 믿게 되더라고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수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예방 방법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절대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둘째,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되거든요. 셋째, 급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가족이나 지인과 상의하세요. 넷째, 의심되면 직접 해당 기관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마을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영호 씨. 덕분에 우리도 조심할 수 있겠어요. 나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보다 더 아픈 건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날 이후로 영호 씨는 주변 마을에서도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요청받았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되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나이나 학력,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정보와 주의만 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110이나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